저는 유부녀는 아니고 열심히 회사 다니며 일하고 있는 28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거지 같은 제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얼마 전 인연 끊고 손절했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말보다 거지 같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인데, 그래도 학창시절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양보하면서 지냈어요. 예전부터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굴며 손해와 이익을 칼같이 따졌지만, 그건 이 친구의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 서로 부모님 사정이나 집안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부모님 일은 이번 이야기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게요. 다른 친구들이 하나 둘씩 쟤랑은 친구 못하겠다고 손절했지만, 저는 그래도 터놓고 이야기하면 착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빨리 돈 벌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하던 그 친구의 모습 때문에 겉으로는 야가 빠지고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속은 착하고 깊은 친구로 여기면서 계속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저는 대학을 진학했고, 그 친구는 바로 어떤 사무실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가는 길은 조금 달라졌지만 종종 연락하고 지냈고, 가끔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서로 힘든 부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만나서 밥이나 술을 먹어도 반반씩 냈고, 그 친구 주변에 남은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서 그런지 저한테만큼은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생일에 작은 선물도 서로 챙겨주고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서울에 있는 회사로 하면서 사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주 만나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부모님 사시는 본가와는 거리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회사 일이 바쁘고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매주 주말마다 내려가진 못했어요. 이 친구는 저와 갑자기 떨어지니까 너무 외로워하고 저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밤마다 전화 통화를 했었고, 자기도 직장을 서울로 구해서 올라오고 싶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이고 타지에서 혼자 자취생활하며 외롭고 힘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연락이 내심 반가웠었죠. 말버릇처럼 저 따라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던 친구가 언제 한번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을 보고 같이 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 집 진짜 넓고 좋다. 나 서울에 직장 구하면 여기서 같이 살아도 돼? 월세랑 관리비를 반씩 내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이 13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주방 겸 거실이 있고 제가 쓰는 방이 하나 있고 작은 옷방이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80만 원, 관리비랑 공과금이 20만 원 안팎으로 나오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드는 곳이었죠. 저는 처음에 이것보다 좀 저렴한 빌라나 작은 월세방을 알아봤었는데, 저희 부모님들께서 그런 곳은 전부 언덕이나 골목안 깊은 곳에 있는 집이 대부분이라서 위험하다고 반대하셨어요. 보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고 월세가 조금 비싸긴 해도 큰 길가에 있는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게 안심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월급을 350 정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매달 100만 원을 월세와 관리비로 내고 있어서 부담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친구가 월세와 관리비를 반씩 내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저도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고 이 친구가 알뜰하고 생활력이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뒤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한 뒤에 서울에 있는 직장을 새로 얻었어요. 월급은 230만 원 정도였지만 이 친구가 원래 고향에서 다니던 회사에서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월세 50만 원을 내더라도 서울에서 사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방은 작은 옷방을 친구가 쓰기로 했고, 대신에 옷방에 있던 제 짐을 전부 제 방으로 치워줬어요. 옷방이 조금 작긴 했지만 같이 TV를 보거나 밥을 먹을 때는 제 방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잠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도 월세가 반으로 줄어서 큰 부담을 덜었고, 부모님들도 저 혼자 살 때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믿을 만한 고향 친구와 같이 산다고 하니 다행으로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친구가 목돈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태지는 않았지만 월세만 반씩 내주고 불만 없이 작은 방을 쓰고 있으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살림도 웬만한 건 전부 있는 풀옵션 오피스텔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나 이 친구나 생활 습관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둘 다 배달 음식 잘 안 먹고 집밥 먹는 걸 좋아하고 가끔 한 번씩 함께 외식을 하거나 가볍게 맥주 한 잔 정도를 즐겼습니다. 쌀이며 반찬도 2주마다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이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집밥만 먹고 살면 특별하게 돈이 더 들지도 않았어요. 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대신 가끔 한 번씩 집에서 치킨을 먹거나 맥주 한잔 하는 날이면 그 비용을 친구가 부담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가 꽤 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친구도 꽤 만족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올해 초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조금씩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IT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출근 시간을 10시 이후에 하는 날도 있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는 정확하게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일이었고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본인의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데이트를 즐기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에 남자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친구와 약간의 말다툼도 있었지만 절대로 저와 마주치는 일이 없게 하고 제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저도 한 발짝 물러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잘랐어야 하는데 어차피 친구도 월세의 반을 부담하는데 내가 너무 팍팍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허락해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를 제가 집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고 제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더 이상 화를 내는 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나가서 데이트하면 서로 좋을 텐데 워낙 돈을 아끼는 성격의 친구라서 데이트 비용조차 아끼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럭저럭 이해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식구가 하나 늘어난 거고 20대 남자가 먹는 양이 평소 저희 두 사람 먹는 양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2주마다 한 번씩 부모님이 반찬 가져다 주실 때까지 그 전에 싸주셨던 반찬을 겨우겨우 다 먹어치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반찬 가져다 주시고 4일 5일만 지나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먹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잔뜩 있는 김치만 있으니 저 쉬는 날 집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꺼내 먹을 게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따로 장을 보러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했고 돈이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 먹으라고 해다 주신 반찬들인데 친구도 아니고 그 남자친구가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이 기분 나쁘고 싫더라고요. 처음엔 먹는 걸로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치사하게 느껴져서 참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이랑 양념게장을 무쳐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 한번 친구랑 같이 그 반찬으로 밥을 먹고 다음날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장조림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고 양념게장은 아예 빈통으로 싱크대에 들어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잔뜩 심한 상황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엄마 반찬을 하루 만에 다 털어먹는 걸 보니까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친구에게 남자친구 그만 좀 데려오라고 소리를 빽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친구와 말싸움을 크게 했고 친구는 친구대로 자기가 치킨도 종종 사주고 맥주도 사줬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어야겠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데이트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매번 반찬을 다 털어먹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친구가 먹는 걸로 너무한다면서 앞으로는 너희 엄마 반찬 다시는 안 먹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뒤로는 정말 저희 집 반찬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냉장고도 반갈라서 사용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한 집에서 사는데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미안하다 사과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치사하게 먹는 걸로 끝까지 화를 내고 친구를 잃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좀 자제하고 친구에게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도 많이 불편했었는지 금방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친구는 계속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제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는지 반찬도 조금씩 빼서 남자친구에게 먹이더라고요. 없어지는 양만 봐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지만 괜히 또 이 문제로 서로 불편해지기 싫어서 계속 모르는 척하고 지냈습니다.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고 오랜 시간 알고 지냈지만 같이 살아보니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반찬 문제뿐 아니라 친구는 정말 자기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공용으로 쓰는 화장지나 샴푸, 바디워시 같은 것들도 가성비를 따지면서 가장 저렴한 제품만 고집했어요. 저는 제가 예전부터 쓰는 것들이 있었고 피부도 좀 민감한 편이라서 쓰던 걸 쓰지 않으면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데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절대 못 사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물건들은 제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싼 거 사자고 하던 친구도 제가 사온 물건을 더 자주 쓰곤 했었습니다. 화장품도 친구는 로드샵에서 사온 저렴한 제품들이었고 저는 백화점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집에 없을 때 종종 들어와서 화장품도 몰래 쓰고 나갔어요. 처음부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친구끼리 물건을 나눠 쓸 수도 있고 애초에 저는 소모품 물건을 크게 아까워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친구들끼리 틴트나 선크림을 서로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지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친구에게 감정이 상하고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하니까 그런 모습 하나하나 짜증나고 싫어지더라고요. 매번 제일 싼 것만 찾는 친구의 구질구질한 모습도 싫었고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1년도 채 같이 살지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라면 앞으로 계속 같이 살다가는 크게 싸움 나고 친구까지 잃겠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지난 7월까지가 집 계약일이라서 저는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에게는 부모님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빼고 나 혼자 살 수 있는 회사 근처로 이사 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부모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고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보증금 1억에 55만 원짜리 지금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친구는 계속 같이 월세 내면서 같이 살고 싶어 했지만 일부러 그런 말 나올 수도 없게 방 하나에 작은 주방만 딸려있는 집으로 계약했습니다. 가진 돈도 얼마 없어서 보증금도 없던 친구는 결국 자기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말이 나오자마자 친구는 일주일도 안 지나서 짐을 빼고 남자친구 집으로 가버렸고 솔직히 친구가 나가니까 이사 가지 말고 계속 살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 집 월세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 조금 작더라도 집을 줄이는 것이 맞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7월 마지막 주에 이사를 결정했고 어차피 거의 풀 옵션이라 가진 짐이 별로 없어서 용달차를 한 대 불러서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제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니 이사할 때 자기 남자친구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내 남친 차 있으니까 그 차로 이사 도와줄게. 어차피 주말에 남친도 쉬는 날이니까 너가 밥 사고 수고비만 좀 챙겨줘. 솔직히 그냥 용달을 부르고 싶었어요. 정말 짐이라고 해봐야 옷이랑 제 노트북 하나, 작은 가구 몇 개가 전부라서 누가 도와주고 말고 할 만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괜찮다고 주말인데 그냥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놀라고 했더니 친구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벌이가 없다며 제 이사 도와주고 용돈이나 좀 벌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제 이사를 본인들 용돈벌이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도 간곡하게 여러 번 전화해서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어요. 작은 용달차로 해도 반도 안 차는 짐이라서 금방 끝났을 테지만 친구의 남자친구는 작은 경차를 몰고 나타났고 뒷자리를 다 접어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한 번에 끝내지도 못하고 이사하는 곳까지 짐을 3번이나 왔다 갔다 옮겨야 했어요. 오전에 시작한 이사는 덕분에 오후 5시가 다 될 때까지 이어졌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날도 더운데 사람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속에서는 뭐 이런 차로 이사를 도와준다고 했나?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두 사람이 제 이삿짐 옮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또 마음이 약해져서 점심도 제가 짜장면을 사주고 저녁으로는 근처의 고깃집 가서 삼겹살에 돼지갈비까지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비를 얼마를 줘야 하나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1톤짜리 작은 용달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을 물어봤을 때 기사님 한 분 오시고 짐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5만 원 정도 주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날 더운데 너무 고생도 했고 작은 차로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으니
미안하기도 해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줬습니다. 아무래도 기름값도 만만치 않게 나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챙겨준다고 생각했어요. 점심 밥값에 저녁 고기값, 그리고 중간에 커피랑 음료수까지 제가 사줬으니 실제로는 이사 비용으로 3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쓴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0만 원이면 그냥 용달 아저씨 불러다가 이사해도 10만 원 넘게 남았을 텐데 돈이 좀 아깝고 아쉬웠지만 친구에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늦게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고생한 것 치고 너무 돈을 적게 준 것 같다며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야, 차를 하루 빌려도 돈이 얼만데 너 이삿짐까지 다 옮겨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나는 너가 최소한 30만 원 이상은 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친구에게 용달 아저씨를 불러도 18만 원이면 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너랑 너 남자친구에게 점심 저녁까지 사주고 20만 원을 줬으면 적게 준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은 용달 아저씨 부르면 그 아저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너 혼자서 짐을 다 옮겼어야 하는데 힘들어서 여자 혼자서는 절대 못할 거라 하더라고요. 제가 업체에 물어봤을 때 몇 번이나 확인했었어요. 간단하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짐은 용달 아저씨가 같이 옮겨주실 수 있다고 했고 애초에 짐 자체가 무겁거나 많지 않아서 저 혼자 옮긴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친구는 막무가내로 너가 자기 남자친구 무시하고 인건비를 후려쳤다면서 화를 내다가 제가 자꾸 용달 아저씨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처음부터 용달 불러서 이사하지. 왜 내 남자친구한테 해달라고 한 건데? 화를 버럭내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사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요?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백수라서 용돈벌이 시키고 싶다고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한번 도와준다 생각하고 맡긴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전부터 이 친구에게 잘해주고 작은 건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살았더니 이제는 완전 호구 취급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따로 살게 된 김에 이참에 손절하고 연락 끊기로 했어요. 제가 나머지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진작에 연락 끊었어야지 왜 지금까지 곁에 두고 같이 있었냐고 저보고 너무 답답하고 미련하다네요. 이 친구 집안 형편 어려운 것 때문에 남들보다 생활력이 조금 강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완전 물주로 보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정말 연락 끊고 그만 만나야겠다는 확신이 드네요. 그 친구가 이 사연을 듣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이번 일 덕분에 먼 훗날 너 결혼식에 참석해줄 단 하나의 친구를 잃게 된 거라고 생각해. 학교 졸업한 뒤로 지금까지 나 말고 다른 친구 하나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너가 다른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지금 만나는 그 남자도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친구로서 너가 다른 사람 만나기를 바랬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 벌써 둘이 살림 차리고 같이 사는 걸 보니 조만간 결혼할 것 같은데 그때 염치 없게 청첩장 보내는 일 없기를 바래. 어차피 받아도 우리 친구들 아무도 너 결혼식에 안 갈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